저출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육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난 6월 말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 서울 아침 특강에서 강사로 초대된 오은영 박사도 결혼에 대한 지원,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남성의 보살핌 노동 참여도 확대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하, 예. 이건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풀어가자. 지식을 최고 많이 갖춘 나라 대한민국은 내가 자식을 놓는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식을 많이 놓으려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꼬아서 나를 칠지 모르지만 이 바르게 알아야 돼. 국민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질량이 낮으면 할 일이라고 자식 놓아갖고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지식을 많이 갖추어서 질량이 높아지면 자식 숫자를 작게 놓게 됩니다. 왜? 이 사회에 할 일이 많거든. 안 가르치면, 더 우수하게 살지 않게 하면, 내일 모레 전쟁 나고 나면 자식이 엄청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이비 부모들,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구수가 늘어난 시대가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그 못 먹고 사는데 자식만 주로 낳았어요. 자식을 전부 다 낳아가지고 못 먹이 살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다 안 키웠어요. 애국에 막 보냅니다. 베이비 부모들 태어나갖고 애국에 제일 많이 나갔어. 이 잘 사는 나라들에 그때 나간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우수한 집에,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집안으로 전부 다 입양대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애국에서 바르게 성장해가 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다 데리고 갔어. 살기 어려운 사람은 입양을 못 해갔어. 그렇게 다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키웁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왜 못 만나느냐? 아직 답을 못 찾았어. 형제들이 만나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수하더라도 내 이 뿌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운을 장착을 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세계의 일꾼들을 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남의 광장이 일어나야 되죠. 이상가족이 만나는 게 아니고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논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세계를 논하지 못하는데 국제에 나가서 성장한 그 형제들이 같이 앉으면 세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다시 이 세상에 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많이 나가 뭐하게? 또 회사 보내고 공장에 보내게, 아르바이트 시키고 말 낳고 놓네 그런 애들. 우리 애들을 태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말 낳고 생산하느냐? 우리처럼 다 커가지고
사회 불평불만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가고 병원이나 들락거리다 죽을 것 같으면 왜 자꾸 생산을 안 하냐고. 그런데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다행 공부를 우리 후배들만의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인생을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찾고 나면 내가 자식도 놓을 수 있고 내 파트너도 만날 수 있고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는 겁니다. 우수한 여성들은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 왜? 선배들, 언니들, 오빠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지금.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래. 왜? 선배들이 자식을 낳아갖고 어떻게 고생하는가 다 보고 있거든. 자식을 놔도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바른 교육을 못 시키면 사고뭉치가 되고 사고뭉치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홍익인간 교육부터 바르게 지금 찾아야 돼. 그것이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홍익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다가 홍익인간 지도자로 성장을 하려면 인성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걸 못 받았어. 그래 계산만 하는 거야. 지식을 갖추고 똑똑하다 보니까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하면 몇 년 걸리고 몇 년 동안 그쪽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우리가 그것이 없는데 어찌 자식을 놓냐. 지금 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아무리 돈 퍼부어도 절대 못 끌어올립니다. 교육만이 해답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연은 스스로 오게 되고 거기서 자식은 스스로 놓게 돼. 내 할 일을 찾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할 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할 일, 할 일이라는 게 층마다 할 일이 달라요. 내 할 일을 찾으면 내 할 일을 하면 신나 죽어요. 얼굴 일부러 이렇게 갖고 이래 갖고 안 해도 돼. 내 할 일을 찾으면 피부도 돌아오고 내가 골격이 달라져.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자는 내 이 상이 변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가지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에는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은 제도권에서 받는 것이고 2안은 사회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시키는 교육이 없는 것이야. 아직까지. 잘났다 하는 사람은 이만큼 많은데 후배들을 사회교육을 시킬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안 했어. 지가 유명해져갖고 잘난 척이나 하고 앉았지. 그래 후배들이 배울 게 있는가? 지금 자식을 많이 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배들은 자식 놓을 때가 지났잖아. 후배들한테 자식을 많이 낳아라, 결혼을 해라, 네가 하락한다고 안 돼요. 돈을 좀 더 줄게 해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되게 무식하면 그렇게 갖고 자식 놓을 수도 있어. 뭐 조금 주니까 자식을 낳아 그래. 그 자식 잘 키우겠다. 편법을 쓰지 마라. 정도를 찾아라. 정도를. 그게 대한민국이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은 정도를 찾아야지 사도는 안 돼. 전부 다 어려워질 것이. 사적인 생각으로 사적으로 사는 사람들
누구나 전부 다 어려워져. 2013년도부터 하늘이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솎아냅니다. 쭉대기 알고 싹 솎아내. 이 소리는 몇백 년 전부터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하느님이 쭉대기 알곡을 고르는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쭉대기로 살 사람, 알곡으로 살 사람, 알곡으로 살고 싶은 사람. 오케이, 너무 많아졌네. 이 가르침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한테 양식이 돼가지고 내 질이 좋아지면 우리 삶은 달라져.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것이 욕심은 내지 마라. 여기는 공부하러 왔지 욕심내러 온 데가 아니.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 15년, 17년 전부터 내한테 욕심을 내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멀어질 것이요,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은 내가 전부 다 품을 것이다. 욕심내지 마라. 이 사람은 너의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나온 사람. 나를 욕심내면 내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온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품어갈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기운으로 다스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국민 숫자가 줄겠지만 조금 줄면 우리가 이 길을 찾아서 바르게 가면 다시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지구촌에는 70억이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는 7천만이 돼야 정상입니다. 남북 합해서. 한반도의 뿌리에는 7천만이 지금 오버했어. 이거 숫자를 분명히 맞췄습니다. 거기에서는 잔잔해질 것이.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이건 분명히 올릴 것이. 뿌리에는 질량이 좋은 사람이 살아야 돼. 그 질량으로 인류에 걸음을 줘야 되는 기라. 인류의 빛이 돼야 돼. 뿌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뿌리 민족을 키워낸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더 낱낱이 풀어서 지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의 100대 1 에너지를 물고 있어. 그래서 2차 대전을 마칠 때 3천만 동포를 남겨두었고 인류에는 30억 인구를 남겨둔 것이 2012년 12월 21일 이때가 공사가 1차 공사가 끝나서 성장시키고 키우는 게 끝났다 이 말. 그걸 선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구가 7천만이 돼야 되고 70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버되어 있는 상태라. 이걸 빨리 우리가 이걸 정리를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인구 수준은 맞췄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지식을 갖추어서 자식들을 많이 놓던 것이 조금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교육 질량이 높아지면 자식을 많이 놓는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지금 인류의 교육을 못 시키갖고 엄청나게 놓고 있어. 교육을 못 시키면 인구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가 되면 또 숫자를 맞춰야 돼. 그러면 지구촌에 문제가 와야 돼. 그렇게 해서 맞추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잘 맞춰갖고 아주 큰 안 좋은 일이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 우리가 못났게 잠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를 빨리 갖추어서 세계에 필요한 민족이 되고 국제사회에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처음보다 즐거운 인생 5,000년 동안 희생하며 사는 이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를 위해서 빛나게 살면서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늘의 천기를 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 수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 조그만 물질에 자식 하나 더 놓고 그런 짓은 하지 마. 줄어들어도 돼. 한 사람을 놔도 바르게 키워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 그럴 때 대한민국이 되는 기라.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조금 있으면 이걸 공론화할 것이고 같이 나눌 것이고 답은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르게 풀어갈 것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은 일꾼 하나라도 더 생산해야 됐던 겁니다. 일꾼.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죠. 미래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인구를 가져야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우리 이 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남북 다 합쳐가지고 7천만이 넘으면 안 돼. 7천, 남북 다 합쳐서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7천만이 넘으면 안 돼요. 남으면 이 남는 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돼. 7천만이 넘으면 이건 꼬이는 겁니다. 에? 이것이 환경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날고 하면서 항상 그 수를 맞춘다고.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에 신선들이 사는 곳에 인류에서 최고의 기운이 좋은 곳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노후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처리해내면서 환경을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자부터 걷어내는 건 다시 그 위에다가 빌딩을 지어서는 안 돼요. 이제 금수강산에 잘 공원처럼 잘 꾸미면서 서울로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사회에 이 수도가 되는 공원이 되는 교육장이 되는 이런 곳으로 지금 빚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일로 들어와서 큰 회의는 여기 와서 하고 전부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는 일도 잘 되게 이런 나라가 돼. 평화의 곳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평화 통일을 하고 나면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위에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회의하고 의논하는 이런 공원 같은 이 사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온 국토 공원 사업을 해야 돼. 그럼 공원 사업이 국제적으로 아주 환경이 좋게끔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환경 좋은 데 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많이 낳아가지고 국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수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은 한 사람이 100사람 몫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숫자가 맞춰 놓은 거거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인원수가 줄섭니다. 못 사는 나라에는 새끼만 낳아 제끼고 잘 사는 나라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서 자식이 줄어드는 게 저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잘 사는 교육을 받은 집안에서 자식을 작게 놓습니까? 공장 다니는 사람이 자식을 작게 놓습니까? 교육을 받는 지식인이 되면 자식을 많이 놓지를 않습니다. 선진사회가 돼가는 거죠. 응? 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원수 불릴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나라는 정확하게 이 나라에 맞게끔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만일에 더 많이 나누면 전염병 와. 죽여불라고. 나무에 말이죠. 뭔가 쓸데없는 가지가 많이 나오면 전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하늘에서 전지 작업합니다. 아버지가. 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드리 갖고 다 죽여버려야 돼. 응?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구 많으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자식 없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는 인류 사회를 걱정하고 이 나라에 우리가 정신이 흐트러질까 서로가 연구하고 걱정하고 인류 사회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막 하기 시작을 해야 이런 것들의 지혜가 열려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보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 패러다임을 꺼낼 때마다 국제사회는 환호를 하고 이 패러다임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몰린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지적재산권은 스스로 인류의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우리 경제는 스스로 뒷받침이 돼주는 윈윈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적인 패러다임의 고소득은 스스로 인류가 뒷받침해주는 인류의 지도자는 못 살아서는 안 돼. 못 살면 인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 사업은 그거는 사업이 아니야. 우리가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근데 손해보는 사업이 된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엄청난 고소득이 일어나는 사업이에요. 바른 복지사업을 할 때 이 패러다임은 엄청난 경제를 갖다 줍니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거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런 지적재산권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진국에 쓰는 게 아니에요. 후진국은 이끌어 올려줘야 되고 이만큼 올라오면 저것도 복지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문화 콘텐츠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 패러다임의 생각을 바꾸고 있을 만큼 있어야지 쓸데없이 많이 갖다 불어놓으면 안 되는 게라. 사회가 혼란해져. 차 대전 마치고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3천만이죠. 국제사회 인구가 얼마였었어요? 30억입니다. 뿌리 전지 작업, 이 가지 전지 작업을 하느님이 다 해버렸어요.
가지에 싹 전지 작업을 해갖고 불바다를 만들어 사람 다 죽이고, 응? 이 뿌리에 전부 다 이게 다 죽였어. 요게도 어느 정도 다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전지 작업 싹 해가지고 30억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당 100. 뿌리하고 가지는 기가 차게 이게 맞는 겁니다. 일당 100. 이 민족이 왜 뿌리 민족이라 하는 이 결론이 여기서도 하나가 또 붙어요. 지금 인류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이 까딱까딱 하죠? 우리 국민의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7천만이 까딱까딱 합니다. 절대 뿌리를 버리고 지 혼자 크는 법 없어. 이거는 비례 수치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어대가 꽝 터져서 몇천 명이 죽으면 인원수 맞추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왔고 뭐 홍수가 나왔고 막 이 어떻게 해갖고 몇천만 명 죽이면 이거는 인원수 비례 맞추는 겁니다. 잠깐씩은 많을 수 있지만 요거는 분명히 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쳐요. 뿌리가 가지 더 뻗어야 되면 분명히 뻗습니다. 이 삼천리 금수강선이 어딘지를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라 인류의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기운을 뻗어줘야만 인류가 건강해. 우리 정신의 기운도 뻗어줘야만 인류가 바르게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홍익 인간들이거든. 2013년도부터 홍익 인간이 나옵니다. 왜? 홍익 인간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등장했거든. 나는 홍익 인간 1호예요. 이 세상에 나왔어. 모두 이끌어서 내가 홍익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장이 나온 거라. 내가 홍익 인간 소리를 하면 저 비메이커가 미친놈이라 할까봐 내가 안 했던 거예요. 응? 내가 누군지는 시간 지나보면 스스로들 알게 돼 있어.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홍익 인간이 출현하고 이 홍익 세상이 이 나라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 물길이 인류를 덮을 것이니까 인구 비례수도 따지지 말고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홍익정신이에요.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크게 나가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홍익인간의 수칙이야. 이거를 머리에서 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걸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천기를 받을 것이고 지혜를 열 것이야. 홍익인간이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홍익인간이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에서 보살피고 땅에서 이루어지느니 이 사람들이 신선이거든. 신선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해동 신선도에 이 나라가 신선의 국이거든. 신선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응? 단의 혈통들. 이 나라가 본디 해동 신선국이라. 신선국에 신선들이 있어야 신선국이 되지. 응? 신선이 사라진 지 오래지. 이제 신선들이 다시 탄생하고 이 나라는 두 분 다시 욕심 없는 인류를 걱정하는 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인류 존경을 받지. 예? 그 자체가 인류의 지도자인 거라. 내 먹고 살락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지는 않아. 이게 홍익 공부야. 앞으로는 홍익 공부를 온 국민이 하게 됩니다. 홍익 재단을 열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다들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